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횟수로 6년 차인데요. 남편이 결혼 1년차 때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저희 친정부모님의 생신일에 친정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혼자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길래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서 갔습니다. 회사 일로 엄청 바쁜 척을 했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친정분들께 적당한 애교를 부리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하지 않고 이제는 저 혼자만 친정집에 간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의 생신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에 손이 시누이만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저희 남편이 항상 챙겨드려야 했어요.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매번 생신은 며느리가 모시는 것처럼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랬고 시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오빠는 친정에 왜 한 번도 가질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그때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니? 네, 제가 결혼한 그 애만 빼고는요. 일이 바빴나 보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 생신 때는 바빠도 꼭 왔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가 어른들에게만 충실해도 벅찰 텐데. 사위가 친정일을 신경 쓰게 해서야 되겠니? 네가 적당히 가운데서 잘하면 될 일이지. 그게 내조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 한 번도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그것과 이것이 같니? 말 같은 소리를 내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가 우선이고 친정 부모님은 그 뒷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헌법에 써있기라도 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란 말이냐? 어디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니? 어머니, 제가 쓸모있는 말을 드릴 테니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시집을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까? 뭐야? 어쩌고 저쩌지? 넌 터진 입이라고 시어미 말꼬리를 잡고 잔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두 분께 생신이라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던 것은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서 그런 거지 두 분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따박따박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나를 잡은 것 같구나. 네,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남편 부모님이고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배려해서 잘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수아 아빠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다가오는 친정아버지 생신일에 거짓말하고 안 올 거 뻔한데요. 그래서 뭐 어쨌단 거냐?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도 이제는 어머니 아들과 똑같이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 생신일을 챙겨드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고요. 아니 너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 게야? 그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이 친정집에 더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뒷꼭지에다 대고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는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괘씸하다고 저를 욕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어찌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따위로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어머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니? 그랬더니 저한테 며느리니까 자기 엄마한테 사과 전화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너는 그동안 내 친정 부모님의 생신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이 천하의 못된 자식아.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서 먹고 다니던지 말던지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당연히 장인어른 생신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역시나 함께 가지 않았고 이번에도 저는 어린 딸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 부부도 모두들 다 왔는데 남편만 참석하지 않아서 늘 그러려니 하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장녀로서 조금 많이 쪽팔리고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죄송스럽고요. 한참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수아랑 둘 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거 몰랐니? 이상하네. 오늘은 한가했나 보네. 집에 일찍 들어온 것 보니. 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니 너는 장인어른 생신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주면 뭐하니? 핑계거리 찾아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껜 잘 말씀드렸지? 그래 잘 말씀드렸다. 네가 맨날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사위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장인어른께 안 간다는 말을 눈치도 없이 했냐 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친정아버지한테 아까 했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무슨 반응을 할지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눈치채신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마누라가 이쁘면 친정에 자주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정황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여자들과 만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와 저의 친정 측을 멀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친정집에서 장녀라서 장남 노릇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는데 눈치를 챌 리 만무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온다면서 칠순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니?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너무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다 열거해 놓았고 모든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제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양육비도 귀찮을 테니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혼당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날뛰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요. 저는 아쉬운 거 없으니까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가지 뭐. 그래 내가 나갈게. 라고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가 나가긴 어딜 나간다고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자 앞집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함께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이사를 했다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간 거야?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내 명의로 든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다. 왜? 또 할 말 있냐? 뭐? 집이 네 명이라고? 그래, 네가 집안일 귀찮아서 다 나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바꿔놨다. 기억 안 나니? 네가 도장 찍어줬잖아. 뭐?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법무사에서 이혼설이라고 내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언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건네준 이혼 서류에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기나 하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도 다가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굴 탓하니? 이혼은 네가 먼저 꺼냈어. 6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한테 봉사한 셈 치고 내가 우리 수아는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칠순잔치나 그런 말로 나한테 그만 징징대고 그냥 네 부모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 바쁘니까 내 변호사랑 연락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사무실을 친정아버지 소개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해 보였는지 남편도 그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 된 새댁입니다. 남들은 신혼이 너무 좋을 때도 하는데 저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싸우네요.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의지해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는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전세 대출금 같이 갖고 있고 반반 결혼으로 진행한 평범한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연애는 3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저는 월 250만원, 남편 월 350만원 정도 맞벌이 부부였어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처음에 신혼 3개월 동안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는 부부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편하게 각자 하자고 하더라고요. 각자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주로 살림을 하는 사람이 나인데 내가 장 봐서 밥 해먹고 사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활비를 같은 금액으로 합쳐서 생활하자고 했더니 카드를 주더라고요. 월 50만원 정도 장 보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에 어디에 쓰는 건지 묻더라고요. 카드 쓴 거라 주로 마트라고. 카드 명세서가 찍혀 있을 텐데 내가 자기 돈으로 낭비라도 한 거 아니냐. 뭐뭐 쓴 거냐고 물어서 기분은 나빴지만 설명해줬습니다. 설명 후에 생활비에 대해 월 말마다 보고하고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 카드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고 치밀한 모습에 정남이가 딱 떨어졌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고작 50만원, 생활비 쓴 거 가지고 저러니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매달 80만원 받자고 남편한테 굽신대듯이 카드 쓰고 설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아파트 관리비 내지 않냐고 관리비랑 본인 보험 등 월 30만원 정도 고정 지출. 자기도 돈 버는데 그걸로 사용하면 되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달랑 30만원 쓰면서 저더러 생활비를 다 쓰라는 거잖아요. 50만원 쓰는 것도 허락받고 쓰라는 듯이 저러는데 사람한테 질린다는 게 뭔지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싸워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고 변화가 없어서 반포기 상태로 제가 250만원을 벌면 50만원은 가정을 위해 사용하고 장보기, 집 생활용품 구매 등 하고 50만원은 제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달에 3번 정도 외식할 때 계산하고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트에서 장을 보면 10만원가량 계산하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공동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 생활하자고 해도 변화가 없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헛된 곳에 돈을 쓴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제 행복을 찾아 대화 후 해결점이 없으면 끝내는 게 맞을지 정말 깊은 고민 중입니다. 먼저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쓰시는지요? 제 남편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쫌생이 짓 하는 분도 있는지요? 생활비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선배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이혼까지 할 각오로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도 안 된다면 이혼하자 결심했고요. 첫 번째는 생활비도 안 주는데 아이 낳지 않겠다고 남편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쌀 떨어졌다, 생활비 없다, 땅 파면 밥이랑 반찬이 뚝뚝 떨어지냐, 밥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다. 두 번째는요, 생활용품을 내 것만 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요. 샴푸랑 바디워시, 치약, 칫솔, 휴지까지 이케아에서 철제 캐비넷 사서 자물쇠 걸고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에 당장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를 달라길래 확 안 주고 싶었지만 안 줄 수는 없어서 현금 달라고 했습니다. 휴지 하나에 5,000원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군다고 하길래 진짜 치사한 건 너라고, 그럼 주지 말까? 하면서 줬습니다. 나한테 사면 비싸니까 당신이 직접 사서 써 하면서요. 빨래도 일절 안 해줬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 제 빨래만 했습니다. 물론 세제도 캐비넷에 두고 저만 썼습니다. 혼자 빨래방 가더군요. 집 빨랫감 가지고요. 세 번째는 외식 칼같이 더치해서 꼬박꼬박 메뉴 시킨 것대로 각자 냈습니다. 집에서는 딱 1인분만 밥해서 저만 먹고 싹 치웠습니다. 당장 제가 장을 안 보니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생필품이 바닥이 났죠.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생활비 개념 이해하고 꼬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휴지 한 장 자기가 사오지 않는 한 못 쓰게 하니까 한 일주일 된 날쯤 얼굴이 몰라보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사오지 않으면 저한테 부탁해서 비싼 값에 사거나 급한 건 편의점 가니 정말 비싸고 돈이 쑥쑥 나갔죠.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사는 게 아닌 게 된 거죠.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닌데 새삼 뭔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공동생활비 얼마 내면 되냐고 하길래 너 월급 많이 타니 관리비는 네가 내고 공동생활비는 70만 원 줘라. 난 너보다 월급이 적으니 50만 원 내겠다. 너한테 가계부는 절대 검사 안 받을 거다. 그리고 우리 맞벌이다. 가사 분담 정확히 하자 해서 제가 밥 담당, 남편이 청소와 설거지 담당. 큰 건 이렇게 나왔네요. 생활비 쓰고 좀 남는 건 양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비 똑같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대출같이 갚느니 내가 갚는 만큼 지분 설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명의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갱신 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번 계기로 제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 많이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기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말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는데 지난 1년 동안 뭘 한 건가 싶어요. 그동안 생활비 때문에 너무너무 지치고 시달려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고쳐서 같이 살아야 할지 혼인신고 안 한 상태이니 여기서 이혼으로 갈라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장 생활비 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언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하는 남편을 상대하려고 하면 시댁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남편 붙들고 결혼도 반반, 돈 관리도 각자 하라고 했으니 각자 집안도 각자 관리하자고 하세요. 아울러 바로 시부모에게 전화를 하세요. 결혼할 때도 반반했고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남편이 돈 관리도 각자 하자고 하면서 생활비를 안 준다. 아울러 각자 집안도 각자 챙기기로 하였으니 앞으로는 며느리 없다고 여기시고 각종 경조사 명절 때는 앞으로 각자 집안으로 가겠으니 올 설 명절부터 찾아뵙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남편이 저 모양이면 님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평생을 저 모양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헤어짐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던가요. 그 전에 친정 부모님께도 상담을 하시고 결단 내리세요. 맞벌이에 공동생활비도 안 내겠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애 낳고 전업이라도 하게 되면 볼만하겠네요. 진 남편 중에도 생활비 따로 안 주고 카드 주면서 자기한테 결제 문자 날라오면 바로 톡해서 무슨 항복 샀는지 물어보는 새끼 있는데 돈 버는 유세 어마어마합니다. 경험자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그냥 헤어지세요. 10년을 살아도 저 버릇 못 고쳐요.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기 낳지 마요 제발요. 저런 인간하고 살면 돈 때문에 비참해져요.
님이 애 낳아서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봐요. 진짜 무릎 꿇고 생활비 받아야 할걸요? 아마 생활비도 안 주면서 별 지랄을 다 떨 듯. 앞으로 먹을 것도 딱 님 먹을 것만, 청소 빨래도 딱 님이 있는 공간만 하세요. 밥도 님 먹을 것만 하고 샴푸나 생필품은 당분간 일주일 쓸 정도만 구매해서 넣어놓고 님 혼자 사용하고요. 명절이나 각종 집안일은 각자 챙기고 분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관리비 내는 걸로 그냥 던져버리고 청소 빨래 등 완벽하게 본인 것만 하면서 현재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느끼게 해주세요. 왜 살림을 당신이 해줘요? 왜요? 여자의 노동력은 제공받으면서 관리비는 고작 20만원 찔끔 내고 여자 돈으로 여자가 해주는 밥 받아서 지 입으로 넣는 철없는 남자. 대체 생활비는 왜 안 내는데 밥은 왜 해줘요? 청소 빨래는 왜 해요? 룸메는 각자 자기 일이라도 하지. 저거 정말 기생충이잖아. 현재 남편이 쓰니한테 얹혀 사는 형태인데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저 남자 뼈 빠지게 일해서 평생 먹여 살리고 싶은가? 쓰니 남편 같은 남자 얘기 가끔 들어봤는데 10년 넘게 부부를 살아도 생활비 절대 안 주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결혼하신 거예요? 룸메이트를 구하신 거예요? 저는 결혼 4년 차인데 남편 월급이 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와요. 낼 거 다 내고 제가 아무리 소비를 심각하게 해도 경제권 빼앗아 간 적 없어요.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쳐보라고, 직접 느끼지 못하면 절대 못 고칠 거라고. 지금도 모든 경제권 제 손에 있어요. 통장 하나 만들어서 각각 한 달에 50만원씩 공동생활비 사용하자고 해보세요. 그 순이가 나중에 아이 낳고 경제활동 못하고 육아하면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놀고 자는 식충이라고 무시하고 하겠네요. 이런 대접 받으려고 부모님이 여태 님 키우고 시집 보낸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합의점이 없다면 그냥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주말부부 하자고. 이게 무슨 부부 사이냐고 해야 할 듯요. 돈 각자 할 거면 시댁 제사 명절도 각자 집에 가는 게 맞는다고. 시댁과 친정에도 알리고 일절 각자 집에 신경 끄고 살며 며느리 노릇 같은 거 바라지 않고 딱 부부 둘이 각자 돈 쓰고 사는 걸로 합의하세요. 아니면 여자는 명절 노동, 며느리 노릇 양가 챙기고 정말 억울해지죠. 아기 태어나면 반반 계산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돈 진짜 많이 들고 아기 간식 사내라고 하면 그것도 반반 낼 건죠. 객관적으로 애 없을 때 이혼을 하던지 세게 나가서 정신상태를 고쳐버리든지 하세요. 식사나 빨래 등 모든 집안일에서 손 빼세요. 물어보면 각자 하자고 하면 됩니다. 관리비 본인이 냈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식료품 내고 무료로 밥 해줬으니 억울해 말라고. 반년 지나면 관리비 반 내주겠다고 하세요. 싸울 필요도 없고 차분하게 하우스메이트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전업으로 아기 키우기로 하고 돌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생활비 안 주고 신용카드 한 장 주고는 돈 줬다고 합니다. 아기 물건 10,000원짜리를 사도 뭐 샀다고 캡처해서 보내줘야 해요.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돈돈거리면서 지금 얼마나 내가 힘든지 신경이나 쓰냐고 되려 발광을 하네요. 나 만나고 빚만 늘었대요. 제가 과소비를 한답니다. 선 로션도 안 산 지 1년 넘었고요. 화장품을 사고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옷도 원래 있던 거 입고 출산하면서 여름에 수유복 샀던 게 다입니다. 근데도 제가 돈을 막 써서 본인 인생 망쳤다고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결국 9개월 아기 데리고 이혼 소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간사해질 수 있는지 살아가면서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개차반 같은 전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전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결혼하고 난 뒤로 본색을 드러냈던 사람 같지 않던 놈이라 맨날 바람 피우고 제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자 기가 막히게도 오히려 저보고 어쩔 거냐며 도발하던 인간이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 중 저에게 믿는 거라고는 제 뱃속으로 낳은 딸아이 하나였는데 그 딸아이가 8살 무렵 갑자기 고열과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며칠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저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한 번 돌본 적 없이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전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네가 죽인 거라며 말을 했을 때는 그땐 정말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죠. 안 그래도 정도 없던 무늬만 부부였던 사이였지만 그나마 기댈 곳이었던 딸아이가 없어지자 바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년간을 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저 집에서만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게 지금의 남편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저를 너무 많이 좋아했었던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지냈었지만 둘 다 일하는 지역이 달라서 끝내는 잘 되지 못했었는데 대학 동창들한테 제가 이혼한 사실을 듣고는 그때부터 꾸준히 연락이 왔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 또한 결혼을 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면서 둘 다 이혼 남녀라 저를 만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죠. 둘이 상황도 처지도 비슷했기에 남편은 저를 죽자 살자 쫓아다녔고 저는 저에게 앞으로 2번의 결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던 바와 달리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혼자서 지내는 것도 쓸쓸했고 남편의 순수한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3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달리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둘은 아이 생각도 없었고 피차 2번째 결혼이니 혼인신고도 굳이 하지 않았고 그냥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일단 둘이서 같이 사는 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둘이 그때 가서야 혼인신고를 한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해서 둘 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둘의 성격이나 취향도 비슷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은 노는 데 쓰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 둘 다 취미 자체가 재테크, 돈 모으는 데만 재미를 느껴서 그런 건지 돈을 모아 늘려가는 재산에 둘 다 재미를 붙이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남편의 가족, 시댁에서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식만 올렸을 뿐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지냈었죠. 실제로 다른 며느리들 하는 것처럼 명절이면 시댁에 찾아가 요리도 하고 전도 부치며 제사 준비도 도왔고 집안 결혼식에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 이녀 중 장남이었기에 특히나 제사 같은 일로 호출도 많았어요. 또한 남편 형제 중에 저희 부부가 제일 잘 살았는데 시누이나 도련님 같은 경우는 시집장가를 가서도 맨날 형편이 어렵다며 뻔뻔하게 가족 계를 하자고 하고서는 그렇게 막상 또 돈이 모이면 개주이던 도련님이 먹지를 않나. 그 돈도 알고 보면 다른 시누이들은 한 푼도 안 냈고 저희만 주구장창 내던 돈이더군요. 택시기사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던 도련님과 시누이의 남편인 태권도 도장이 어렵다. 이번 달 월세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등의 핑계를 대며 수시로 저희 남편에게 찾아와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달라고 하였고 그렇다 보니 남편만 주는 것도 뭐해서 제가 사비를 둘 때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왔다고 시누이들 역시 새언니 너무 좋다고 하였고 도련님 또한 형수님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 어쩔 뻔했냐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는 여러 번 굽신굽신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돈 버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남편이 가족들을 끔찍히 아끼는 마음을 알기에 저도 그들을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로 쏘가리는 몇 번 했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항상 좋았으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돈들은 저희 부부가 다 냈으니. 그렇게 1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시부모님 자체가 2분 다 안 계시게 되었죠. 그 제사상도 저희가 모두 차려드리고 그 뒤로도 명절이면 시누이와 도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인사를 하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면서 보탬이 되라고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혈압이 문제가 되었는지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고 병원에 다급하게 실려갔으나 남편은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실에서 혼수 상태로 즉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이대로 있다가는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와 도련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나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자 여기는 가족들만 모이는 장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의 아내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아내는 무슨 아내냐고,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을 형수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를 그곳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밀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형수, 새언니 하던 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알고 보니 재산의 모든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돈 모으는데 돈 관리는 남편이 잘했었기에 특히 남편이 투자적인 감각이 좋아서 저희가 모은 돈들을 크게 부풀리고 했었거든요. 그랬던 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인간만도 못한 것들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었나 봅니다.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남편 재산은 자기들 것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돈으로 뭐 할지 제 앞에서 약을 올리며 남편 병원에서는 이미 마치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 마냥 떠드는데 진짜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리더군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건지, 돈을 못 벌어도 사람만큼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금 보니 근본도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기생충들이었던 거죠. 그저 기회가 생기자 그 돈을 전부 다 꿀꺽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남편의 병원에도 못 간 채로 변호사를 일단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재산을 못 받을 줄 알고 너무나도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걱정 마시라며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이 부부라는 걸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도 다 알고 있고 기록들이 모두 남아있는 점을 통틀어 남편이 깨어날 수 없는 혼수 상태라 하여도 혼인 의사를 처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 모든 재산을 안 뺏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빨리 하셔야 한다고 했었고 저는 그래서 부랴부랴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제가 혼인신고하게 된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도둑년이라며 자기들은 모르는 여자라며 저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고소했고 그렇게 법정 공방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보냈던 증거들이 명확한 점을 통틀어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끝내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시동생들이 우기던 헛소리와는 달리 모든 재산의 권리는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동생들은 단순히 한 치 앞만 보고는 인간의 탈을 쓰고 저에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그제서야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꾸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형수님, 언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때 마음 같아서는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더군요. 제 앞에서 울면서 무릎같이 꿇더니 자기들이 잠시 미쳤었다며 너무 살기 어렵다 보니 끝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다는데 그 말이 저는 더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재산이 당신들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상속되었어도 나한테 이랬을 거냐고. 형수, 새언니, 진짜 역겨우니까 그만 쇼하라고. 원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당신들은 내가 그래도 맏며느리로서 챙기려고 했는데 평생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허덕이면서 잘 살라고. 아무쪼록 한 번만 더 나한테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진심을 보여드리겠다며 그 이후로도 연락이 오길래 저는 모두 다 차단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제 집을 찾아와서는 돈 좀 달라고 낭동을 피우길래 바로 경찰을 불러서 쫓아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인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가 있는지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처럼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저 사실혼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약 남편이 혼수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면 이야기는 아마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저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